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글로벌 원샷과 함께 보시죠.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식어가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서프라이즈 데이터가 나왔는데 굿뉴스이즈 굿뉴스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견조하게 흘러가면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흘러갔던 영향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4.4%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달러 인덱스도 104.3달러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연착륙 내러티브가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간밤 나온 소식 업데이트 하나 더 해드리면 네덜란드의 ASML이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죠. 중국의 납품했던 장비의 유지 보수를 좀 중단해달라라는 이 통제 요구를 수용할 것 같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관련해서 우리 종목들도 영향받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연준에서는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신종론을 조금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인하 아직 이르다. 나아가서 지금 계속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인상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69,000달러 선에서 금은 2,300달러 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320까지 터치를 해낸 금이 2,350달러 선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일 라마단의 밤을 기점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WTI 원유 선물 86.91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브렌트유는 여전히 91달러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장중 낙폭과 시간 외의 등락폭이 갈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TSMC는 어느 정도 이제 생산 설비가 복구됐다라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1.2% 금요일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 메타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업계 광고비의 절반이 올해 메타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월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3.2% 상승으로 금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참 변수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고용 데이터도 물론 변수 중에 변수이지만 대만에 이렇게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거라는 예상을 누가 했을까요? 다우존스부터 S&P 500 지수 지난 금요일에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을 살펴보게 되면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상승하는 모습,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상승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반도체 종목의 혼조세는 지난주 동안에 이 변동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의 계획을 테슬라가 철수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머스크 CEO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로이터가 또 거짓말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 로이터의 보도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바로 즉각적으로 내리꽂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트위터 하나로 또 다시 주가 상승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테슬라였지만 장중 내내 낙폭을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반면에 이 트윗 하나로 다시 시간외에서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우리 8월 8일에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머스크 CEO는 로보택시에 대한 구상을 2019년부터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월에 차세대 저가 보급형 차량 개발 진척됐다. 2025년 하반기부터 텍사스 공장 생산할 것이다. 라는 저가 보급형에 대한 로드맵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2022년 1월 1분기 실적 어닝콜에서 로보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부터 양산을 할지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측이는 과연 로이터 통신일까요? 머스크 CEO일까요? 테슬라의 1분기 IR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2028
2028년에 판매 추정치가 420만 대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 CEO가 목표치로 제시했던 2030년의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 2천만 대인데요.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물론 2028년, 2030년이기는 합니다만 이 수치를 살펴봤을 때, 공식적인 IR 수치를 살펴봤을 때 저가 대중화 모델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보택시에 대한 구상은 우리가 8월까지 조금 더 기대하면서 살펴보게 된다면 저가 보급형 차량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무게를 두고 테슬라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고용 데이터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데이터는 상당히 좋게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예상치가 20만 건대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30만 3천 건으로 나온 고용 데이터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10개월 만에 최대치로 발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비교적으로 화이트 칼라 외의 직군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이번 주 CPI 발표 이후에 또 한 번 물가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4.5%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요. 시장에 또 다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진 않는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기조가 비슷해지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하 횟수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인하의 여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 보시죠. 월요일 인텔과 네이버 클라우드 협력 발표한다라는 일정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CPI, 근원 CPI 발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서 뉴욕 시장, 우리 시장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은 일정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도 CPI를 좀 주목을 해야겠죠? 지금 물가 경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경기에 대한 판단 근거이기도 하고 금리에 대한 경로 설정에 아주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DC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살펴볼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일단은 전거래일의 우리 시장,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까지 어닝 시즌 스타트를 잘 끊어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저희 시간대에 체크를 해드렸죠. 컨센서스 대비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왔지만 이걸 의미하는 바를 찾자면 반도체 이익 개선이 나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1조 원 이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매출액보다는 이익의 컨센 대비 웃돌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2020년 이후 계속해서 5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인 생활과전 부분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주가는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0.9% 하락으로 종가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3월 이후에 한 15%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특성상 굉장히 시총이 크고 주가의 반응도 묵직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15%의 상승이라면 급등이라고 표현할 만하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주가에 녹여져 있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재차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22곳 중에서 12곳 목표가 10만 원 이상 잡고 있고 KB증권은 11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여전히 담았고요. LG전자도 5번째로 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아쉬웠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조정입니다. 특히 대형주가 부진했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코스피에선 전 종목 하락, 코스닥 시장에서 엔캠 빼고 다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 전체적으로 부진했죠. 2차 전지도, 바이오도, 소부장도 약세 흐름이 꽤 깊게 나왔습니다. 매크로를 짓누른 이유. 서프라이즈보다 매크로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기 때문인데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지난주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매파 발언이 연준 위원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름 가격은 계속 부담이 되고 올라가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고 대만 지진으로 이제 물가 자극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가 무너지면서 차익 실현 빌미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월에서 3월 코스피가 10%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한건 이제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게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결정했는데 지난 1일에 있었던 시리아 소재 이란 영사관 폭격 보복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란이 또 미국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죠. 개인 말라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미국과 만약에 주변국까지 여기에 개입을 한다면 5차 중동전으로 확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공격 대비해서 경계 태세를 하고 있다는 보도인데 자, 일각에서는 10일 전후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마단의 권능의 밤에 공격을 할 것이다. 이때 전면전으로 강대강 국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절대적인 방향성을 위로 잡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들려오는 속보 추가해드립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음 전투를 위해서 휴식을 갖는 것인지 이스라엘군의 참모총장이 이거 전쟁 계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는가 옥죄게 되는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해 볼 부분은 원자재 상승 그리고 방산의 주목 가능성 이런 거겠죠. 원자재는 또다시 가장 대표적으로 유가인데 유가 오르고 다른 원자재가 오르면 긴축 전망 강화라 지수 안 좋다는 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호재 경로로 본다면 정제 마진 개선으로 정유화학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기름 비싸니 대체 에너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조선, 원자력, 풍력, 태양광, 화력, 전기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비용 축소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화나 로봇 AI에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원론적인 부분에 기름 가격 올라가고 정제 마진 많이 이제 붙여서 팔고 그러면 사우디 재정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재정 편성하는 쪽에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들려오는 외신을 통한 속보는 네옴시티 건설 규모 축소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우리 시장 테마 상승률 상위 배열로 정리를 해보면 전력 쪽이 가장 강합니다. 전선, 전력 설비가 상승률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기름 관련 기업들이 상승률이 컸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이라서 LPG 관련 뭐 석유 붙은 그런 종목들이 강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약했지만 유리기판 테마의 강세가 요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약해도 꿈의 배터리, 미래의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전고체 테마가 홀로 시세를 냈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도 현재 적용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궤가 같기도 한데요. 1개월간 이 테마의 상승률이 64.4%나 됩니다. 시간 외에서는 전력설비 차익 매물 출회로 대부분 떨어졌지만 로봇 올랐고 유리기판은 추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KNJ 시외 상한가를 필두로 해서 상승률 상위 배열로 보시면 굉장히 시세가 강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 뭐 좋으니까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기존에는 기판이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보다는 강도가 세고 그리고 전력 소모도 적고
패키징 비용도 줄어들고 트랜지스터 집착도는 늘어나서 사양이 좀 더 편하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여러 국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앞서고 있죠. 미국의 인텔은 30년 이전의 양산 목표고 일본은 27년 양산 목표인데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올해 시제품 만들어내고 내년 양산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내년 시제품 2026년 양산 예정이고요. LG이노텍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 테마 캘린더에서 이번 주 주목한 업종, 테마 업종은 유리기판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금 시세는 사실 이 아랫단이 더 강하죠. 장비 관련 기업, 소재 부품 관련 기업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력도 시외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테마 업종에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원전 변압기 전선 꼽고 있고요. 유가, 국제유가 90달러 돌파하면서 브렌트유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 특히 이제 이익단이 생각보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종목 위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특히 S-오일은 이번에 흑자 전환 가능성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매크로의 영향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CPI, FOMC 의사록 중요하기도 하지만 미국도 실적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실적 발표 이제 시작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실적이 먼저 시작되죠. 금요일부터 여기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크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숫자에도 이번에 좀 주목하면서 시장의 결이 좀 바뀔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요즘 반도체가 이게 고점인가 아닌가 논란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도주는 어떤 성장 과정을 그리고 쇠퇴 과정을 겪어왔는가를 통해서 지금이 고점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2023년 4월 19일 당잠사 화면입니다. 당시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고점 논란이 컸을 때 참고해 볼 만한 자료입니다 하고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보시죠.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제목의 레포트고요. 2018년도 자료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용이 괜찮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과거의 주도주들의 공통된 특징을 정리해서 앞으로 주도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리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나 숫자 이런 것들과 함께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심리 그리고 수급 그리고 주가 방향 기술적인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 볼 만한데요. 과거의 패턴을 정리해서 볼 때 지금은 이제 초반보다 중반인가 후반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중반의 특성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실적은 비교 그룹 중에 최상위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익과 매출의 증가율이 상승은 해야 한다. 후반에는 최대 PER, 최대 상승률, 최대 상승 일수 등이 제각각이지만 상승 속도가 빠르고 하락 속도가 느려서 충분히 이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도주 중반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매수 비중 확대 의견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후반에서는 충분한 매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는 곡선이 나오게 되면 매도 전략을 활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당잠사였습니다.